프랑스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연설이 있었습니다. 입양된 한국 소녀가 25년 후 프랑스 최초의 아시아계 의원이 되어 마이크를 잡은 그 순간 국회는 숨을 죽였고 전 국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죠. 사랑은 혈연을 넘고 교육은 운명을 바꾼다. 58세에 입양을 결심한 한 여성 정치인, 그리고 그 품에 안긴 6살 한국 소녀. 두 사람은 어떻게 프랑스 사회를 변화시킨 상징이 되었을까요? 입양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다. 그 말의 진짜 의미가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실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 마르텔입니다. 프랑스 국회의원으로 30년을 보냈죠. 지금은 은퇴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결정을 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58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집에 혼자 돌아가면 뭔가 허전했거든요. 텅 빈 집, 조용한 저녁 시간들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게 전부인가? 거울을 보며 자주 혼잣말을 했어요. 정치적 업적은 많았지만 개인적 행복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국제 입양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프랑스 가정에 입양된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때 생각했죠. 나도 누군가의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주변 사람들에게 입양 이야기를 꺼냈더니 반응이 시원치 않았어요. 58세에 무슨 입양이에요? 체력이 버틸까요? 정치계 동료들은 더 직설적이었죠. 선거에 불리할 수도 있어요.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입양기관에 연락했어요. 며칠 뒤 국제 입양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여러 아이들의 사진과 간단한 정보가 있었죠. 한 장씩 넘기면서 보는데 어떤 사진에서 손이 멈췄어요. 이소영이라는 6살 한국 소녀였습니다.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뭔가 특별해 보였어요. 집중하고 있는 표정, 진지한 눈빛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이 아이다. 직감이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있었거든요. 문화 차이에 대한 걱정도 있었고 언어 문제도 있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입양 절차를 시작했어요. 서류 작업만 몇 달이 걸렸죠. 그 사이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기초 회화책을 사서 매일 연습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입니다. 거울 앞에서 수백 번 연습했죠. 발음이 어색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소영이를 만났을 때 한국말로 인사하고 싶었거든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 동안 계속 긴장됐어요. 과연 소영이가 저를 좋아할까, 무서워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았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고아원으로 향하는 길 마음이 쿵쾅거렸습니다. 58년을 살면서 이렇게 떨려본 적이 없었어요. 고아원에 도착했을 때의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원장 선생님이 저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마당에서는 여러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죠. 소영이는 조용한 편이에요. 항상 책을 읽고 있거든요. 원장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말 있더라고요. 구석자리에 혼자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 소영이가 말이에요. 사진에서 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가슴이 벅차올랐거든요. 저 작은 아이가 제 딸이 될 거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소영이를 불렀어요. 소영아, 이분이 너를 만나러 오셨단다. 소영이가 고개를 들었는데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무래도 외국인을 처음 본 것 같았어요. 책 뒤로 숨으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아이 눈높이에 맞춰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연습했던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안녕, 소영아. 나는 클레어야. 발음이 어색했을 거예요. 하지만 정성스럽게 말했죠. 소영이가 조금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언니는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소영이의 목소리는 작고 조용했어요. 하지만 또렷했죠. 프랑스에서 왔어. 파리라는 도시에 살아. 제가 답했더니 소영이가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파리에도 도서관이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책을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호기심이 많구나. 응, 정말 큰 도서관이 있어. 책이 수만 권도 넘어. 소영이의 표정이 환해졌어요. 처음으로 웃는 모습을 봤죠. 정말이에요? 저도 가볼 수 있어요? 물론이지. 우리 함께 가자. 저는 소영이에게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몇 시간 동안 함께 책을 읽었어요. 소영이는 초등학교 교과서를 읽고 있었는데 6살 치고는 정말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한글을 완벽하게 읽을 뿐만 아니라 내용도 이해하고 있었어요. 소영아, 이 책 재미있니? 네, 재미있어요. 근데 더 어려운 책도 읽고 싶어요. 이 아이의 지적 호기심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어요. 소영이는 분명 훌륭한 아이로 자랄 거라고 말이에요. 저녁이 되어서야 고아원을 떠났습니다. 소영이와 헤어지는 게 아쉬웠어요. 하지만 곧 다시 만날 거라는 기대감이 더 컸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소영이 생각만 했습니다. 저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 어떤 엄마가 되어야 할까? 고민이 많았어요.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입양 절차가 완료되고 소영이와 함께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소영이는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와, 정말 달라요. 소영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새로운 환경에 대한 호기심과 불안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소영이 방을 보여줬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책들과 책상, 침대가 있었죠. 이게 내 방이에요? 소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내 방이야. 마음껏 써도 돼. 하지만 적응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역시 언어였어요. 프랑스어 유치원에 보냈는데 첫날부터 울고 들어왔어요. 아무도 제 말을 몰라요. 저도 다른 친구들 말을 모르겠어요. 소영이가 제 품에 안겨서 울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에게 너무 큰 변화를 강요한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소영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프랑스어 그림책을 가져와서 제게 읽어달라고 했죠. 클레어, 이 단어는 뭐예요?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물어봤습니다. 저도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거든요. 함께 공부하는 셈이었죠. 소영아, 나도 한국어 배우고 있어. 우리 함께 열심히 해보자. 소영이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학교에서는 힘든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소영이를 이상하게 쳐다보거나 따돌렸거든요. 왜 얼굴이 다르게 생겼어? 너 어느 나라에서 왔어? 아이들의 무심한 질문들이 소영이를 상처 주었어요. 집에 와서 조용히 울고 있는 소영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했어요. 소영이는 정말 똑똑한 아이예요. 하지만 아직 언어 장벽 때문에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저는 소영이를 더 격려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함께 숙제를 하고 프랑스어 동화책을 읽어줬어요. 소영아, 넌 정말 대단해. 2개 언어를 다 배우고 있잖아. 하지만 아직 어려워요.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클레어도 한국어 아직 어렵거든.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소영이의 프랑스어 실력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소영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클레어, 오늘 친구가 생겼어요. 정말? 누구야? 말이라는 친구예요. 저한테 책 빌려달라고 했어요. 소영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뻤습니다. 마리가 제게 집에 놀러와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물론이지. 언제든 환영이야.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소영이가 자신감을 찾아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가끔 소영이가 한국이 그립다고 울기도 했어요. 클레어, 저 한국 가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소영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소영아, 한국은 내 고향이야. 언제든 가볼 수 있어. 하지만 지금은 여기가 내 집이야. 정말요? 응, 정말이야. 클레어가 약속할게. 그런 대화를 나누며 소영이와 더 가까워졌어요. 서로를 이해하게 됐죠. 1년이 지났을 때쯤 소영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프랑스어도 유창해졌고 친구들도 여러 명 생겼어요.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죠. 클레어, 저 이제 프랑스 사람이에요. 넌 한국 사람이면서 동시에 프랑스 사람이야. 두 나라 다 내 나라인 거지. 소영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 될 거라고 말이에요. 소영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학교에서 토론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소영아, 토론대회에 나가보는 게 어때? 제가 제안했죠. 소영이는 책을 많이 읽어서 배경 지식이 풍부했거든요. 저요?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소영이가 망설였어요. 아직 자신감이 부족했죠.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클레어가 도와줄게. 그때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토론 주제는 환경 보호였어요. 함께 자료를 찾고 논리를 정리했죠. 클레어, 이 자료 맞나요? 소영이가 열심히 메모를 하며 물었어요. 응, 잘 찾았네.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저는 소영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지며 생각하게 했죠. 연습할 때 소영이는 처음에 떨었어요. 목소리도 작고 자신감이 없었거든요. 소영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당당하게 해봐. 하지만 틀리면 어떡해요? 틀려도 괜찮아. 중요한 건 내 생각을 표현하는 거야. 계속 격려했더니 소영이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목소리도 커지고 표정도 자신감 있게 변했죠. 토론대회 당일이 되었습니다. 학부모들이 많이 와서 소영이가 긴장했어요. 클레어, 떨려요. 괜찮아. 평소처럼 하면 돼. 클레어가 여기서 응원하고 있을게.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영이가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제 마음도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소영이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준비한 내용을 조리 있게 발표했고 상대방의 반박에도 논리적으로 대응했어요. 환경 보호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소영이의 마지막 발언이었습니다. 당당하고 설득력 있었죠. 결과 발표 시간이 되었어요. 1등은 바로 소영이었습니다. 이소영 학생, 축하합니다. 사회자가 발표하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정말 기뻤거든요. 시상식이 끝나고 소영이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클레어, 제가 1등 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 소영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클레어가 다 알아. 소영이를 꼭 안아줬어요. 그때 소영이가 말했습니다. 클레어, 저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요.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네. 저는 두 개의 나라를 가진 행운아예요. 한국의 문화와 프랑스의 문화를 모두 알고 있잖아요. 소영이의 말을 들으며 정말 감동했어요. 이 아이가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영이가 물었습니다. 클레어, 제가 커서 뭐가 되면 좋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돼. 뭐든 가능해. 저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저처럼 다른 나라에서 온 아이들도 도와주고 싶고요. 소영이의 꿈을 들으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토론대회 이후 소영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아졌고 선생님들도 소영이를 칭찬했어요. 소영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다른 아이들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담임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문화를 경험한 덕분인 것 같아요. 더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있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소영이는 한국과 프랑스,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있었죠. 그래서 더 창의적이고 포용적인 사고를 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소영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클레어, 저 한국어도 잊지 않을 거예요. 계속 공부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클레어도 계속 한국어 배울게. 그때부터 우리는 집에서 한국어와 프랑스어를 번갈아 사용했어요. 소영이의 언어 능력이 더욱 발달했죠. 소영이의 성장을 지켜보며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입양이 단순히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서로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소영이가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우연히 비슷한 상황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뒤부와 부부였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도 중국에서 아이를 입양했어요. 뒤부와 부부의 인사였습니다. 국제 입양 가족 모임에서 만났죠. 아, 그러시군요. 저희는 한국에서 소영이를 입양했어요.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뒤부와 부부의 아들 이름은 리센이었어요. 소영이와 비슷한 나이였죠. 리센이는 어떤 아이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말 똑똑해요. 수학을 특히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요. 뒤부와 부인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리센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신감 넘치고 활발했어요. 소영이와는 다른 매력이 있었죠. 리센아, 학교 생활은 어때? 제가 물어봤더니 리센이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좋아요. 저는 반에서 1등이에요. 와, 정말 대단하구나. 리센은 성적도 우수하고 운동도 잘했어요. 뒤부와 부부는 정말 자랑스러워했죠. 소영이와 리센은 금방 친해졌습니다. 둘 다 아시아에서 온 입양아라는 공통점이 있었거든요. 그때까지는 좋았어요. 두 가족 모두 행복해 보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리센이 중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리센이 달라졌어요. 뒤부와 부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떡해요? 브랜드 옷만 입으려고 하고 비싼 신발만 사달라고 해요. 예전에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뒤부와 부부는 부유한 편이었어요. 리센이 원하는 건 대부분 사줬죠. 그게 문제였을 수도 있어요. 리센은 점점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어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회사 사장이에요. 우리 집 차는 벤츠예요. 그런 말들을 자주 했죠. 뒤부와 부부도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아이들은 다 그런 게 아닌가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리센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문제가 커진 거예요. 리센이 요즘 밤늦게 들어와요. 어디 가는지도 말 안 해요. 뒤부와 부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성적도 많이 떨어졌어요. 예전에는 우등생이었는데. 리센은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공부보다는 노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죠. 반면 소영이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성적도 좋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어요. 소영이는 정말 착하네요. 어떻게 키우셨어요? 뒤부와 부인이 물어봤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많은 대화를 나누려고 해요. 제가 답했죠. 그리고 소영이 자신만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해요. 리센과 소영이의 차이는 점점 커졌습니다. 리센은 방황하고 있었고 소영이는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뒤부와 부부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리센이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리센이 친구들과 싸움을 하고 정학을 당한 거였죠. 처음에는 정말 좋은 아이였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뒤부와 부인이 울면서 말했어요.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같은 입양아인데 왜 이렇게 다른 길을 걷게 됐을까요? 물론 정답은 없어요. 아이마다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아이와의 소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영이와 리센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입양은 시작일 뿐이에요. 그 이후에 어떻게 키우느냐가 더 중요하죠. 소영아, 리센이 걱정되지 않아?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요. 걱정돼요. 예전에는 정말 좋은 아이였는데. 소영이도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리센이와 다른 길을 걸을 거예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을 거예요. 소영이의 다짐을 들으며 안심이 됐어요. 이 아이는 자신만의 길을 잘 찾아갈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소영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이었습니다. 진로를 결정해야 할 시기였죠. 클레어, 저 정치 외교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소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치 외교학? 왜 그 분야에 관심이 생겼어? 제가 물어봤죠. 정치인이었던 저로서는 반가운 소식이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제가 두 나라를 모두 경험했잖아요. 이런 경험을 살려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소영이의 대답이었습니다. 특히 저처럼 다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소영이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꿈을 꾸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죠.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정치는 쉬운 길이 아니야.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도전해보고 싶어요. 소영이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소르본 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합격했어요. 정말 명문대학이었죠. 축하해, 소영아. 정말 자랑스러워. 입학식 날 소영이와 함께 캠퍼스를 걸으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고아원에서 책만 읽던 작은 아이가 이제 대학생이 됐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대학교 2학년 때 소영이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클레어, 저 한국으로 교환학생 가도 될까요? 한국으로? 놀랐어요. 소영이가 한국에 가고 싶다고 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네. 제 뿌리를 더 알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의 정치 시스템도 공부하고 싶고요. 좋은 생각이야. 가봐. 저는 소영이를 격려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소영이가 한국에 있는 동안 저는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암 초기 단계입니다. 하지만 치료하면 완치 가능해요. 의사의 말이었어요. 충격이었지만 소영이에게는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한국에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치료를 받으면서도 소영이와 계속 연락했어요. 클레어, 한국 정말 좋아요. 제가 태어난 곳이라 그런지 친숙해요. 소영이의 목소리에 활기가 넘쳤어요.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한국 문화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 정말 다행이야. 제가 대답했죠. 목소리가 힘이 없었나 봐요. 클레어,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아니야,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래.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소영이가 걱정할까봐 숨겼죠. 6개월 후 소영이가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소영이는 더 성숙해 보였어요. 클레어, 많이 야위셨네요. 정말 괜찮으세요? 소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아. 너 없어서 밥맛이 없었나 봐. 농담으로 넘겼지만 소영이는 계속 의심스러워했어요. 결국 병원 검사 결과를 알게 됐죠. 클레어,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소영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저는 클레어의 딸이에요. 함께 이겨내야죠. 소영이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정말 의젓하게 자랐구나 싶었거든요. 치료 과정에서 소영이가 곁에 있어줬어요. 병원에 함께 가고 집안일도 도와줬죠. 클레어, 저 결심했어요. 어느 날 소영이가 말했습니다. 뭘? 정치인이 되겠어요. 클레어처럼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정말? 네. 특히 다문화 가정과 입양 아동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싶어요. 소영이의 꿈을 들으며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걸었던 길을 이어갈 사람이 생긴 거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제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소영이 혼자 모든 걸 해내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소영아, 내가 없어도 내 꿈을 포기하지 마. 무슨 말씀이세요? 클레어는 괜찮아지실 거예요. 소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래,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약속해. 어떤 일이 있어도 내 꿈을 포기하지 마. 약속해요. 하지만 클레어도 약속하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 약속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서로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치료를 받으면서도 소영이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클레어, 제가 하나 제안이 있어요. 소영이가 말했어요. 뭔데? 입양 아동과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면 어떨까요? 놀라운 아이디어였어요. 학교를 만든다고? 네. 이런 아이들이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소영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언어 교육은 물론이고 문화 적응 프로그램, 심리 상담까지 모든 걸 지원하는 거죠. 정말 좋은 아이디어야. 하지만 돈이 많이 들 텐데. 클레어의 재산을 기부하면 어떨까요? 소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내 재산을? 네. 어차피 저는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이런 일에 써도 좋지 않을까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성숙한지 새삼 느꼈거든요. 좋아. 그렇게 하자. 저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그때부터 학교 설립 준비에 들어갔어요. 부지를 알아보고 교사를 구하고 교육과정을 만들었죠. 학교 이름은 뭘로 할까? 소영이가 물어봤어요. 내가 정해봐. 마르텔 국제학교는 어떨까요? 클레어의 성을 따서요. 아니야. 클레어 국제학교로 하자. 정말요? 응. 이 학교는 클레어의 꿈이기도 하거든. 소영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학교 설립 과정에서 한국에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나왔던 고아원에도 기부하고 싶어요. 소영이의 제안이었어요. 좋은 생각이야. 한국의 고아원 여러 곳에 교육 지원금을 보냈어요.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정치인들, 교육 관계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입양 가족들이 많이 왔죠. 개교식에서 소영이가 연설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학교의 설립을 제안한 이소영입니다. 소영이의 목소리가 당당했어요. 저도 한때는 적응하기 어려워했던 입양아였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서 많이 힘들었죠.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클레어라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저를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믿어줬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 학교는 사랑으로 시작됐습니다. 클레어의 사랑, 그리고 이런 아이들을 돕고 싶은 여러분의 사랑으로 말이에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곳에서 공부하게 될 아이들이 저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큰 꿈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영이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어요. 저는 너무 자랑스러워서 눈물을 멈출 수 없었죠. 클레어, 어떠세요? 소영이가 제게 물어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이런 일을 해낼 줄 몰랐어. 클레어가 저에게 꿈을 꿀 용기를 주셨잖아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소영이와 함께 학교 사진을 봤어요. 클레어, 저희가 정말 좋은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래, 정말 좋은 일이야. 하지만 제 몸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었어요.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효과가 제한적이었죠. 소영이도 눈치채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로 내색하지 않으려 했죠. 소영아, 이 학교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내가 계속 관심 가져줘. 당연하죠. 이건 저희 둘의 작품이니까요. 소영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클레어 국제학교는 문을 연 지 얼마 안 돼서 화제가 됐어요. 언론에서도 많이 다뤘고 다른 나라에서도 벤치마킹 하려고 왔죠. 정말 혁신적인 교육 모델이에요. 교육 전문가들의 평가였어요.
입양 아동과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과정이 인상적입니다. 우리가 만든 학교가 인정받는 걸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쉬움도 있었죠. 제가 더 오래 볼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병원에서 마지막 검사 결과를 들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죄송합니다.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충격이었어요. 얼마나 남았나요? 몇 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이 무거웠어요. 소영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됐거든요. 결국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소영아, 클레어가 할 말이 있어. 의사가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네. 소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럴 리 없어요. 분명 다른 치료법이 있을 거예요. 소영아, 받아들여야 해. 싫어요. 절대 안 돼요. 소영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 클레어는 충분히 행복했어. 하지만 저는 아직 클레어가 필요해요. 너는 이제 충분히 컸어.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그날부터 매일이 소중했어요. 소영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했죠. 클레어, 후회되는 건 없으세요? 어느 날 소영이가 물어봤어요. 하나도 없어. 너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거든. 저도요. 클레어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소영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소영아, 클레어가 없어도 내 꿈을 포기하지 마. 무슨 말씀이세요? 정치인이 되겠다고 했잖아. 꼭 해내. 약속드릴게요. 하지만 클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마지막 며칠은 침대에서 보냈어요. 소영이가 계속 곁에 있어줬죠. 클레어, 제가 정치인이 되면 클레어 자랑스러워 하실 거죠? 넌 분명 훌륭한 정치인이 될 거야. 클레어처럼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거예요. 그래, 너라면 할 수 있어. 마지막 날 밤이었어요. 소영이가 제 손을 잡고 있었죠. 클레어,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소영아. 클레어가 저에게 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게요. 그래, 그렇게 해. 소영이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평안했어요. 이 아이가 있으니까 제 뜻을 이어갈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장례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정치인들, 시민들, 그리고 클레어 국제학교 아이들도 왔죠. 소영이가 추도사를 했습니다. 클레어는 제게 꿈을 주신 분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주신 분이에요. 소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클레어의 뜻을 이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후 소영이는 정말로 정치의 길에 뛰어들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정치인 보좌관으로 일하며 경험을 쌓았죠. 몇 년 후 소영이가 국민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저는 두 나라의 문화를 가진 이소영입니다. 선거 연설에서 소영이가 말했어요. 다문화 사회를 위한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선거 결과 소영이가 당선됐어요. 프랑스 국민의회 최초의 한국계 의원이 된 거였죠. 당선 소감에서 소영이는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를 믿어주신 클레어 마르텔에게 감사드립니다. 비록 곁에 계시지 않지만 클레어의 사랑과 가르침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소영이는 정말로 훌륭한 정치인이 됐어요. 교육, 복지, 다문화 정책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냈죠. 클레어 국제학교도 계속 성장했어요. 프랑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비슷한 학교들이 생겼죠. 지금 소영이는 사랑과 교육, 책임의 상징이 됐습니다. 한 장의 사진에서 시작된 우리의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네요. 입양은 단순히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죠. 저는 소영이에게 사랑을 줬고 소영이는 저에게 더 큰 의미를 줬어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소영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거예요. 그 모습을 떠올리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